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미국 주식의 시장을 체크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 각각의 종목들을 담고 있는 시장 전체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 그리고 시장에 풀린 돈의 양, 그리고 또는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 등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시장 전체를 가리키는 각종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차 레코드로 시작하는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왼쪽과 같은 웹사이트가 뜹니다. 이것은 제가 시장을 체크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이트를 한 번에 모아둔 웹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즐겨찾기 해 놓으셔서 여기 있는 링크들을 매일 클릭을 해서 쉽게 시황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핀비즈 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핀비즈 맵을 클릭을 해줍니다. 핀비즈 맵은 시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히트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S&P 500부터 각종 ETF까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S&P 500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S&P 500 지수 안에 들어간 개별 종목들의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은 상승한 종목, 그리고 빨간색은 하락한 종목이고 색깔이 밝을수록 그 상승과 하락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전체에 빨간색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아 현재 장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만약에 여기 있는 종목들은 섹터별로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확대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이 노란색 바로 위에 보면 테크놀로지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테크놀로지가 미국 증시를 구성하는 11개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술주 전체의 분위기를 보려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 반도체죠.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색깔이나 분위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S&P 500 정도만 확인하면 되고 이렇게 핀비즈 맵을 통해서 S&P 500 전체, 즉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그 지수의 분위기를 살피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빅스 인덱스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변동성 지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빅스 인덱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현재 변동성 지수의 값과 그리고 변화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빅스 지수의 값은 16.72이고 아래 그래프를 보면 최근 이제 한 달로 범위를 넓혔을 때 약 11월 말쯤 됐을 때 변동성 지수가 25를 넘어서서 최고치에 다다랐었고 이때는 시장의 변동폭이 매우 커서 시장이 불안했던 것에 비해서 현재 많이 시장이 안정되어서 16.72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7이면 다소 무난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 5일로 범위를 좁혀보면 얼마 전에 한번 치솟았다가 조금 안정된 이러한 흐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시장 전체에 퍼진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공포 탐욕 지수라고도 하고 이렇게 계기판 같은 그림이 등장을 하고 바늘이 현재 익스트림 페어, 즉 극심한 공포 단계에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공포보다는 욕심의 단계가 조금씩 한 단계씩 높아지면서 제일 오른쪽에는 극심한 과욕 단계, 여기에 이르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과열되어서 누구나 매수를 하려고 하고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상승하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현재는 그 반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확인했던 핀비즈 맵에서 S&P 500 시장이 크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과 일치하는 그 그림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핀비즈 맵과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만으로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구나.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소 얼어붙어 있구나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매일매일 증시의 시황을 매일 꾸준하게 체크할 수 있는 쉬운 방법 3가지, 핀비즈맵과 빅스 지수, 그리고 페어앤그리드 인덱스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미국 주식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여러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물가 지수도 있겠고, 소비 지출 지표도 있고, 금리도 있고, 경제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 같은 여러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초보자 수준이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될 지표만 엄선을 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먼저 간략히 보면은 연방준비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지표, 그 다음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아직은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CPI, PPI라는 것도 있고 GDP,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숫자, 즉 어떠한 수치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값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발표하자마자 시장이 요동치는 그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제 발표되는지 발표일과 발표 시간까지 좀 챙겨 보아야 하는 그러한 중요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모든 지표들은 investing.com의 캘린더라는 메뉴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vesting.com에 들어가셔서 캘린더 메뉴를 보셔도 되고, 사실 여기에도 investing.com 캘린더를 미리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investing.com에 들어가면 이코노미 캘린더로 바로 이어지게 연결을 해 놓았는데, 아래에 보시면 일단 오늘 하루 동안에 발표되는 여러가지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표들도 섞여 있습니다. 별 3개짜리와 별 1개짜리가 섞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만 뽑아내기 위해서 필터링을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선택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국가들이 섞여 있다면 왼쪽에 있는 클리어 버튼을 한번 눌러서 모든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맨 밑으로 내려가서 United States, 즉 미국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실업률, 물가 등 여러가지 지표가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는 그냥 전부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 초보자 수준에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 1개, 2개짜리 뉴스까지 지표까지 챙겨볼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별 3개만 체크를 해서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범위도 이번 한 주로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미국의 시장 안에서 별 3개짜리 지표가 모두 그 제목과 그리고 날짜와, 여기가 날짜죠. 회색 바탕이 다 날짜입니다. 그리고 예상값과 그리고 지난 발표값까지 모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으로 가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중요도 순으로 다 적어 놓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FED, 즉 연방준비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금리를 숫자로 발표하기도 하고, 또 거기 의장이나 위원들이 인터뷰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치적인 정보가 아닌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터뷰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만 금리는 숫자로 발표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가장 챙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코어 PC와 CPI, PPI라는 것은 묶어서 모두 물가 관련된 지표입니다. 물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고, 뜻은 생략하고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FED가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중요한 발표를 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이 바로 코어 PC입니다. 그래서 코어 PC가 선행 지표고 그에 따라서 FED가 무언가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PI, PPI는 뜻에서 바로 볼 수 있다시피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FED 연방준비위원회는 물가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경제 성장률이 그 다음 후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다음으로는
이 두 가지는 묶어서 모두 고용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입니다. 자, 이까지 하면 끝이 났고 각종 개별 기업들,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캘린더에서 제공을 하니까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번 한 주 동안 발표되는 별 3개짜리 지표 중에서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표현된 FED 또는 FOMC라는 글씨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없고 조금 더 밑으로 여기 있네요. 자, FED 체어 파워 스피크스라고 FED 즉 연방준비위원회의 체어 의장 파월 의장 이름이 파월이거든요. 그래서 연방준비위원회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제 경험상 이 FED 연방준비위원회의 의장의 기자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그 어떤 외부 변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꼭 생방송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시간이 12월 2일 이미 지났네요. 자, 그래도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코어 PCE, CPI, PPI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없는 것 같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니까 12월 6일에 코어 PCE가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수치가 모두 발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존 발표치와 비교를 해서 새로 발표되는 수치에 영향을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경제 성장률 GDP와 관련된 지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없어서 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로 가봐야겠네요. 자, 다음 주로 가서 GDP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과 관련된 지표를 찾아보니까 아까 이번 주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로 돌아가서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고용지표가 없나 봅니다. 사실 이게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까지 해서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았고 문제는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숫자가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대략적인 값이 이렇게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숫자 중에서 기준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8에서 3% 사이의 범위면은 예측치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금리가 사실 이 범위 이거 3.0%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저 범위를 몰라도 관계없는 게 보통은 현재 수치에서 뭐 0.25, 0.25% 또는 0.5% 단위로 변화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이렇게 크게 변화할 일은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모르셔도 크게 관계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어 PC라는 것은 범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은 모두 범위로 주어지는데 코어 PC라는 것은 정확히 2%라고 적어 놓았는데 그 이유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항상 우리가 목표로 하는 코어 PC는 무조건 2%다 이렇게 못 박아 두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코어 PC의 궁극적인 목표값은 2%다 하는 건 기본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 현재 수치가 2.8%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자, 2.8%에서 갑자기 2%로 떨어질 일은 없겠죠. 그러면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2%에 가까워지려고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PI, PPI는 보통은 근원개입 코어 PC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인 2.5에서 2.5% 정도 수준에서 발표가 되는 편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좀 급격한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도 다 대략적인 범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11월 말에 실업률이 한번 4.4%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 4.4%라는 것은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준 적이 한 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런 지표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시장에 풀리는 돈, 시장에
특히 주식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 하는 것은 늘 지켜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이 풀리면 웬만한 주가가 다 동반 상승하고 시장에 돈이 적게 풀리면, 즉 유동성이 줄어들면 웬만한 종목들이 다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서 괜찮은 주식을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에 가장 좋습니다. 유동성을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자, 유동성은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금리가 언제 발표되는지, 또 그 기준금리가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그래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식 투자자라면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금리에 대한 이해만 충분해도 주식 투자가 굉장히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발표하는 방법은 아까 위에 이 FED, 연방준비위원회 관련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investing.com 캘린더에서 연방준비위원회를 필터링해서 연방준비위원회의 그 기자회견, 즉 FOMC 날짜를 찾아가지고 이때 금리가 발표가 되니까 그렇게 기준금리 발표일을 챙겨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보느냐? 보통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쯤 발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안 자고 기다렸다가 생방송으로 살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가 좀 쇼크를 일으켰다. 그러면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실시간 라이브는 유튜브로 보통 생중계가 되는 편이고, 물론 영어로 생중계가 되지만 요즘은 AI 번역도 있고 하니까 유튜브로 그냥 뭐 interest rate, 뭐 FOMC, 뭐 FED 라이브 이렇게 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새벽에 깨어있기가 힘들고 그냥 그 숫자만 알고 싶다. 기준금리가 그래서 몇 %인데 그것만 딱 알고 싶다 한다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investing.com 속보로 확인하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investing.com 뿐만 아니라 미국의 웬만한 방송사 라이브가 아니라 뉴스로도 연일 뭐 기준금리가 얼마로 동결되었다, 뭐 인하되었다 계속 뉴스로 나오니까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뉴스도 뭐 바로바로 발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장 기준금리가 얼마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측값도 상당한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보다시피 12월 다음 주에 보면은 12월 10 며칠에 여기 있네요. 12월 11일에 FED 즉 연방준비위원회의 인터레스트 레이트 즉 금리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발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금리 발표를 앞두고 그 예측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금리가 내릴 것 같다 또는 오를 것 같다. 그 확률이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주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현재 얼마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측치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까 그 웹사이트로 돌아가서 조금만 더 내려가다 보면 금리 체크라는 메뉴에 CME 페드워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페드워치라는 사이트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 히스토그램의 범주가 지금 두 개죠. 타겟 레이트, 즉 금리 목표치가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10일 그 연방준비위원회 미팅에서의 금리 예측치가 왼쪽은 350bp에서 375bp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은 그보다 25bp 높은 금리인데 한마디로 왼쪽은 금리 인하, 오른쪽은 금리 동결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히스토그램 위에 있는 숫자는 확률입니다. 자, 금리 인하 확률은 87%, 금리 동결 확률은 12.8%입니다. 현재로서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굉장히 우세한 거죠. 자, 금리 인하는 언제나 미국 주식 상승 시장의 가장 좋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호재가 일어날 확률이, 즉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87%로 굉장히 높다.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미 이거는 이렇게 이것을 점도표라고 하는데 이 점도표는 지금 누구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식의 상승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이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금리만 살펴본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실제 인하를 하고 나면은 주식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리의 예측값과 또 실제 발표값을 모두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금리 예측 전도표는 패드워치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이 웹사이트, 웹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해서 주식 초보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시황을 체크하는 법, 그리고 각종 지표의 날짜, 또 그런 수치를 확인하는 법, 그리고 유동성을 체크하는 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제 생각에는 실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매일 체크하는 용도입니다. 특히 핀비즈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매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일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페어 앤 그리드 인덱스나 VIX 지수도 사실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매일매일 날짜를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미리 예약을 걸어놓다가 그 알림이 뜨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생방송으로 챙겨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몇 개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들을 일일이 챙겨보는 게 크게 우리가 직업이 별도로 있으면서 재테크를 부업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로도가 높은 일입니다. 저는 직업이 교사인데 교사를 일을 하면서 밤에 이 모든 걸 체크하는 게 사실 많이 버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국인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에 이루어지고 또 언어도 모두 영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허들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는 항상 플러스 알파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한국인이라서 그리고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직업이 따로 있는 사람으로서 마련해야 되는 플러스 알파인데 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신속하고 정확한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 전문 직업이 따로 있고 부업으로 하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근데 이 전문가가 또 악재가 터지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저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속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전문가가 나에게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특히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악재가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금리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0.5%나 인상됐다라든지 이거는 주식시장에 엄청난 악재거든요. 아니면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같이 주요 굉장히 큰 어떤 공룡 기업이 실적이 반토막이 났다거나 이러면 시장 전체가 한동안 먹구름이 낍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이러한 악재는 빨리 알고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요즘은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각종 구독 서비스를 많이 베푸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비전문가이고 본업이 따로 있고 그리고 한국인이다. 시장에 제깍제깍 대응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면 약간의 소액을 주고서라도 이런 전문가의 서비스를 구독을 해서 적어도 악재는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월 한 몇만 원 정도의 구독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공해 주는 다양한 정보도 참고하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거 그 속보가 뜨면 그 속보에 대한 대가로서 이 돈을 지불하면서 악재를 막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까지 해서 주식 초보가 미국 주식 시장 전체를 관찰하는 그러한 가장 그 기본적인 도구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주식이 현재 분위기가 좋다, 좋지 않다, 금리가 어떤 편이다, 그리고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상황이다 이런 것은 이제 알았다면 이제는 나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을 담을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이 종목을 담을 때에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을 담을 거냐에 대해서는 그 종목의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수익성을 봐야 되고
그리고 수익성이 괜찮은 기업이다 하면 향후 성장 전망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네요.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재무가 불량하면 그 기업은 절대로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괜찮은 기업이더라도 아무 데나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가격이 적정할 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해서 아무리 괜찮은 종목이라도 현재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차트를 보고 현재 이 종목을 사도 되겠는지를 차트 통해서 알아보는 법. 이 5가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시장 전체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는 것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